사실 중고라고 하면 막말로 저는 때려 죽여도 중고는 웬만하면 안 해요. 뭐가 숨어 있어도 숨어 있어. 중고의 실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. 제가 직접 컨설팅 일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. 중고가 겉으로 봐서는 아주 멀쩡해.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따로 얘기하겠습니다. 일단은 컨설팅을 주의할 사항을 먼저 짚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먼저 짚고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컨설팅의 장점은 뭐냐? 양도시, 팔 때는 굉장히 좋아. 두 번째,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느냐? 살 때 그 금액이 그 사장이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정확하게 맞는가? A라는 가게 사장이 얘기한 금액하고 컨설팅 업자가 얘기한 금액이 과연 맞는 건가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. 첫 번째. 두 번째, 그 매장에 변수가 있는 걸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주의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. 기존의 가게를 인수할 때 뭐 비어있는 점포야 권리 없는 점포야 건물주가 얘기한 거니까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권리가 있는 것들이 항상 권리가 장난을 쳐요. 주인은 급해가지고 야 나는 컨설팅 업자한테 나는 야 빨리 피자 가게 있는데 급하다. 내가 5천만 원만 주고 니 알아서 해. 그럼 피자 가게 한 6천 받아도 되는 가게예요. 6, 7천. 그러면 그 사장이 컨설팅이 좋다. 그럼 내가 이거를 7천원 받아가 2천원 내가 먹겠습니다. 그렇게 해라. 나는 5천만 있으면 되니까. 그렇게 해서 7천원 브리핑하고 7천원에 계약을 해서 2천원 먹습니다. 이런 구도입니다. 자, 이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. 왜? 컨설팅 업체는 그 손님 하나를 그거 계약을 하나 시키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광고를 내야 돼요. 근데 수수료가 뭐 1, 200 나와가지고는 답이 안 나. 하루에 뭐 한 달에 100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뭐 10건 쓰는 것도 아니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수하고 해야 돼요. 근데 그 부분을 나는 꼭 짚고 넘어가겠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컨설팅 업체를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해요. 아니면 두 군데만 방문을 해요. A, B. 그래서 A가 주는 물건을 위치를 보고 금액을 알았어. 그러면 B한테 야, 이 물건의 금액이 A라는 물건을 받아가지고 금액을 받았어. 그래서 이 A라는 부동산한테 물건을 받았으니까 이 A 부동산하고 거래해야 되겠죠. 그래서 A 부동산한테 얘기했어. 이거 얼마까지 됩니까? 그러니까 A 부동산이 7천까지 됩니다. 7천 이하는 절대 안 됩니까? 절대 안 됩니다. 만약에 7천 이하로 계약 쓰면 수수료 안 줘도 됩니까? 그래요. 그걸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B라는 컨설팅이 얘기를 한 겁니다. 네가 만약에 7천 이하로 만약에 계약을 쓰면 내가 네한테 쓰겠다.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주라. 그럼 얘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또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헤치겠죠. 파헤친 다음에 나한테 얘기해 주겠죠. 또 얘가 주는 물건은 또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2개의 컨설팅이나 3개의 컨설팅을 쥐고 금액을 돌려서 몇 군데만 물어보면 답이 나와버려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권리금 장난치는 걸로 주의하고 좀 두렵다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. 권리금을 장난치는 거 아닌가?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혹시 이 가게가 매출이 속인 건 아닌가? 매출이 잘못 나온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?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? 이거를 이제 알고 싶은데 이 부분이 문제예요.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. 그 중에 꼭 딱 거의 한 서너 가지가 거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, 첫 번째, 양도했을 때 그 매장의 문제점 중에 주로 일어나는 문제점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파는 사람이 왜 팔겠어? 파는 사람은 있잖아요.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배부른데 금액을 이렇게 팔리는 경우는 소식이 드물어요. 왜? 배부르고 한가롭고 여유롭게 장사를 잘하는데 이 가게를 누구한테 팔 때 싸게 팔겠어요? 비싸게 팔겠어요?
시세보다 비싸게 팔기 때문에 안 팔려요, 그런 가게들은. 근데 항상 팔리는 가게들은 어떠냐? 아, 나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? 급하다. 빨리 팔아야 되는데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가게들이 팔려요. 그 급한 이유는 내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내가 피자 가게를 하는데 바로 옆에 피자 가게에 또 들어와. 2개월 뒤에 정확하게 들어온대. 큰일 났다. 저거 들어오면 매출 나눠 먹긴데? 빨리 팔아야지. 첫 번째. 이게 거의 50% 이상 돼. 그 다음에 두 번째, 건물주가 한 몇 년 뒤에 건물을 지으려고 한대. 그럼 그 2년이 될지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으려고 한대. 한다는 소문이 살짝 돌았어. 그럼 이거 몇 년 장사다 문 닫아야 되겠네. 차라리 팔아야 되겠다. 하고 이렇게 파는 경우. 그죠? 그리고 매출이 쫙 올라가다가 막 계속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. 이게 왜 떨어지지? 그럼 좀 기다리면 또 떨어져. 바닥 치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. 이게 세 번째. 이해되시죠? 내 옆에 2개월 뒤에 누가 들어온대. 이거 하고. 그 다음에 뭐죠? 건물주가 한 2, 3년 뒤에 건물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.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거나. 그리고 세 번째, 매출이 갑자기 약간 꺾이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바닥 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된다. 제가 봤을 때 이 세 가지에다 하나, 매출이 완전 중간이나 바닥을 쳤어. 그거를 수익성을 살짝 바꿔서 팔아넘기는 거야. 요 네 가지 유형.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. 기존에 나와 있는 가게 중에 100개 중에 99개는 이렇습니다. 네. 그 중에 옥성은 하나입니다. 그거 찾기가 저도 못 찾습니다. 그 변수를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양도 양수는 때려 죽어도 안 해요. 나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주식을 말하면 떨어지는 주식을 초반에 잡는 거예요. 양도 양수가 그겁니다. 물론 갑자기 외국에 떼돈이 벌려가지고 이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, 제가 컨설팅 있는 5년 동안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. 그런 사람 없었어요. 단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그 있을 수 없는 이민 너무 심하게 안 할래.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까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. 이민은 거의 없습니다. 그건 개구라입니다. 개구라. 이민은 없으니까 이민을 믿지 마세요. 자, 양도 양수는 금물입니다. 그거는 전문가도 잘 몰라요.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? 초보 때 PC방을 이제 매매를 했어. 근데 매출이 2,500이 나오는 거예요. 2,500 계속 2,500이 나왔어. 그러니까 이거 매출이 계속 2,500이 나오는 매장이었어. 근데 딱 매입을 하고 들어가 보니까 2달 전부터 1,400으로 떨어졌어. 왜 1,400으로 떨어졌나 보니까 저 동네에 향이 생겼어. 근데 얘가 현금 매출을 잡아가지고 올려버렸어. 그래서 그 달 떨어지는 걸 2,500 맞추고 계속 2,500 맞추고 유지한 거야. 팔릴 때까지. 매출을 다 속여요. 널려있어요, 그런 애들. 이해되시죠? 그래서 컨설팅이 양도하는 것도, 그 컨설팅들 그것도 컨설팅도 캐치 못해요. 이게 옆에 뭐 생기는지 그걸 알지 못해요. 어떻게 알아요? 그리고 내 알 바가 아닌데. 그까지 지금 매출 나오는 것만도 감사한데, 컨설팅에서는. 매출 잡혀 있는 것만도 감사해요. 심지어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양도할 때 변수가 아까 말했던 그 포인트, 그것을 이제 체크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는데 체크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을 대지 마시라는 거예요. 분명히 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요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길게 뺐는데요. 어쨌든 정리해 보겠습니다. 컨설팅을 이용할 때, 양도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. 그죠? 그 다음에 양수할 때는 주의해야 된다. 권리금. 그죠? 양수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. 권리금을
이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건지 확인하려면 다른 컨설팅을 잡아서 물건을 얘한테 맡겨보고 가격을 파악한다. 이걸 물건을 또 얘한테 맡겨서 얘 물건을 얘한테 맡겨서 파악한다. 그래서 정확한 가격을 체크하는. 이거 2명도 못 믿는다. 3명까지 잡아가 돌리면 되겠죠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 양도할 때 그 매장이 제대로 된 매장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이잖아요. 이거는 체크할 방법이 없다. 누구도 체크할 방법 없습니다. 알고 진행하셔야 돼요. 저는요, 때려 죽여도 안 해요. 양도는. 절대 양수는 안 해요. 자, 그리고 컨설팅 업체들이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하시는 분을 많이 알아놓으면 뜨는 브랜드 정보가 굉장히 빨라요. 그래서 양도할 때하고 브랜드 정보를 알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. 뜨는 브랜드, 주식도 뜨는 주식을 알아야 되죠.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뜨는 브랜드를 알기에는 컨설팅 꼭 알아두셔야 돼요. 그래서 컨설팅이 꼭 필요합니다. 주의할 점은 양수할 때, 내가 가게를 인수할 때 권리 장난.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제대로 된 가게인지 안 된 가게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. 그 두 가지가 주의할 점이에요. 요렇게 마무리 짓기 전에 컨설팅에 대해서 간략하게, 컨설팅의 고충이 있습니다. 제가 컨설팅에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컨설팅이 떼돈을 버는 줄 알아요. 사실은 몇 명 빼고 다 굶어 죽어요. 컨설팅이 의외로 돈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.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대부분 70%는 그만둬요. 힘들어요. 그래서 컨설팅이 수수료를 좀 먹거나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. 걔들이 광고비를 얼마나 내는데요. 조금만 한 달에 계약만 못 쓰면 바로 적자예요. 월급도 걔들 없어요, 거의.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수수료를 1,000만 원, 2,000만 원, 3,000만 원 요구하는 거는 정당하다고 저는 봅니다. 그리고 정말 2,000만 원, 3,000만 원 주고 제대로 된 가게를 얻는다면 고맙잖아요. 근데 수수료 그 2,000만 원, 3,000만 원 그것 때문에 난 직접 알아봐야지. 이것도 솔직히 미련한 짓이에요. 일단 정보를 캐는 정보를 캐는 건 빨라요. 내가 양수하려면. 벼룩시장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. 그 주인들 다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. 자기가 안 좋은 얘기 절대 얘기 안 해요. 이해되시죠? 자, 한마디로 양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양수는 아무도 몰라요. 자, 컨설팅에 대한 오늘 주의할 사항,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, 이렇게 해서 컨설팅의 실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이상으로 장사코치의 장코치였습니다.